경마계의 박지성, 손흥민이죠. 그러면 누가 가야 되나? 서승원 기수라도 좀 갔으면? 빨리 좀 독촉을. 네, 독촉을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키레 홀스클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마원역 키레야. 네, 안녕하세요. 말산업저널의 용 기자입니다. 용 기자님, 재팬컵 보셨죠? 아, 봤죠. 세계의 대결. 네, 맞습니다. 재팬컵이 있었습니다. 세계 랭킹 1위 이퀴녹스 그리고 트리플 티아라 리버티 아일랜드의 세계 대결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자, 그 외에도요, 사실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이 타이틀 홀더, 스타즈 온 아스, 듀두스, 디프 본더, 판사라사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좋아하죠. 네, 풀게이트 18마리 출주를 했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또 저희가 이퀴녹스에 대해서 말을 했었죠. 그렇죠. 결과는 뭐 이퀴녹스의 압승이었고 2차기 리버티 아일랜드였어요. 또 거기서 또 우르페브르와 저는 또 젠틸 돈나의 네, 대도주가 다들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떠오르는 경기였습니다. 네, 근데 이 가운데 또 대기록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 퀴녹스가 재팬컵 우승 상금 먼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5억엔을 받으면서 네, 총 상금 22억엔이 넘는 기록 세웠다고 그때도 말씀드렸죠. 자, 네네네. 덤이 있어요. 덤이 뭐냐? 우승 상금 보너스 상금 3억엔까지 챙기면서 역대 1위가 됐습니다. 아, 보너스 상금 그것도 뭔가요? 보너스 상금 있어요. 이렇게 많이 받는데 뭘 더 받아? 이 퀴녹스가요, 사실 3월에 시마크, 두바이 시마 클래식에서 우승을 했었잖아요. 두바이 우승마에게요, 재팬컵에서 우승하게 되면 보너스 상금 3억엔이 추가로 다 붙게 됩니다. 진짜 일본 경마는 스케일이 네. 남다릅니다, 진짜. 네, 그렇죠. 정말 스케일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퀴녹스의 이 파트너, 우마무스메에서도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루메르모 다노시메르. ルメールも楽しめる 이 주인공 원명 이 크리스토프 파트리스 르메르 기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이번에 이제 재팬컵 보고 이퀴녹스 우승한 거 보고 네, 네. 또 교수님이 저희 또 말산업저널 네. 2020년에 이 르메르 기수에 대한 또 칼럼을 쓰신 게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것도 읽었고 네. 이제 딥임팩트한테 유일하게 1패를 네. 남긴 네. 그때 하치크라이라는 네, 말을 맞아요. 타고 네. 또 제가 칼럼 자세히 읽어봤는데 네.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지난 네. 시간 이퀴녹스 얘기하면서 얘기했었죠. 네네네네. 다케유타카가요, 이 디프 임팩트에게 이제 이 하츠크라이, 루메르 이 콤비가 다케유타카와 디프 임팩트에게 쓰라린 기업을 남겨준 레이스였죠. 당시 칼럼을 쓸 때마다 사실은 르메르 기수가 정말 전성기였어요. 2020년. 지금은 전성기를 넘어서 레전드에 상승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수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된다고 결정을 제가 하겠습니다. 아, 오늘 호적 조사 한번 네. 하고 시작하시죠, 그럼. 좀 연례의식 한번 해볼까요? 네. 자, 그럴까요? 원명 크리스토프 파트리스 르메르, 짧게요 C 르메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토퍼 르메르 이렇게 얘기하고요. 1979년생 5월 20일생이고요. 올해 44세. 키 163, 몸무게 53kg, 혈액형 B라고 합니다. B형 남자. 네, B형 남자. 가와다도 B형이었죠. 네, 소속 없이 프리로 활동하고 있고 1999년 프랑스에서 기수 면허를 획득하고 활동을 시작해서 올해로요 기수 생활 24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성적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난 11월 26일 날짜로 기준을 했을 때 네네네. 총 8,287점. 1784승, 지방 111전 20승, 중상 승리 184승, 지원을요 무려 65승을 하고 있어요. 자, 지원 우승에서 중앙 48승, 지방 8승, 그리고 해외가 9승의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경마에서의 역사적인 또 기록이 있잖아요. 이 역사 기록을 보면 2018년도에 이 다케유타카 기수가 보유하던 211승의 연간 최다 기록, 이거를요 215승으로 경신을 해버려요. 외국인 기수로는 처음으로 기수 대상도 받습니다. 기수 대상 아시죠? 네네네. 네, MVJ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 승리 도수, 승률, 그리고 획득 상금, 그리고 연간 기승 횟수의 4개의 부분을 탑을 찍으면 4개를 다 탑을 찍어야 돼요. 네네네. 탑을 찍으면 우수 기수상을 획득하는데 이게 사실 이상이 2013년도에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럼 10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루메르 기수가 무려요 5번 수상을 하고 있어요. 10번에서 반을 획득하고 있는 셈이에요. 아니, 일본에 2015년 데뷔를 했는데 이 정도 성적인 거예요? 네. 와. 그래서 이 레전드 그분 다케유타카님이 르메르 기수를 천재 기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교수님 칼럼을 보면 이제 르메르기스가 굉장히 특이하게 기수가 됐더라고요. 네. 아버지도 기수였는데 반대를 하셨다고. 맞아요. 이 좋은 직업을 왜? 아버지가요. 사실은 장애물 네네. 기수이셨어요. 르메르가 경마학교 다니는 걸 너무 싫어하셨대요. 아. 원치 않아서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이 르메르 기수가 주말마다 구사를 도우면서 기수를 배웠대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기수 면허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오. 자, 프랑스에서요. 기수 학교를 다니지 않고 기수가 된 케이스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경마학교 다니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또 물려받은 또 혈통. 그렇죠. 재능. 그래서 혈통, 네. 재능은 못 버립니다. 네. 그럼 이제 2015년부터 JRA면은 그 전에는 또 어디서 어떻게 활동했는지도 좀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는. 우선은 기수 면접을 취득한 1999년부터는 프랑스를 베이스로 해서 영국 등에서 기승을 하면서 뭐 프랑스 대상전 지원 등을 이제 우승하면서 실력을 쌓아갑니다. 네네. 그리고 2010년부터인데요. 이제 그 마주님들 중에서 굉장히 부호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우선 이슬람교 이스마파일의 49대 이맘이면서 네네네. 세계적인 부호로 손꼽히는 이 마주이신 아가칸 4세. 엄청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소속말들의 주전 기수로 활약을 하기도 합니다. 와. 일본 경마하고 인연을 맺은 건요. 2002년 JRA에서요. 이 단기 면허를 받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작됩니다. JRA에서도 단기 면허를 줘요? 네, 발급하고 있어요. 자, 한 번에 1개월간 발급한대요. 네네. 그리고 1년에 3번, 그러니까 3개월 정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 한 번 발급할 때마다 5명 이상은 안 한대요. 5명까지만. 아무나 받을 수 없구나. 네, 또. 근데 면허를 주는데 그 대신에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게 일본 경마도 상금도 많고 하니까 해외 다른 기수들이 굉장히 들어오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꼭꼭 집어서 말씀하실까? 또 그래요, 또? 네, 상금이 높다 보니까 지원 같은 기원이 많으니 빅레이스가 있을 시즌에는요, 세계에서 모여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기 면허로 오신 이 르메르 기수님, 2014년까지 계속 다니면서 아주 좋은 성적을 내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네. 우선 2005년에 아리마 기념에서 하츠크라이, 네. 세계 상간마의 디프 임팩트를 이겨버리는 파란을 일으킵니다. 자, 2007년 더트의 왕자라고 불리는 버밀리언하고요. 이 지방이죠. 네네. 지방 JP1, JPN 이 가와사키 기념을 우승을 하고 2008년에는요. 더트계의 디프 임팩트라고 할 수 있는 이 가네이키리하고 지원 재팬컵 더트 그리고 도쿄 대상전 가와사키 기념에서 우승을 하는 큰 기록을 세우기도 합니다. 또 있어요. 또 뭐예요? 자, 2009년 보드카 하고 재팬컵을 우승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활동을 하던 르메르 기수요. 2014년에 아카칸 4세와의 이런 주전 계약이 깨지면서 프랑스에서의 좀 입지가 활동을 좀 어렵게 상황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 일본으로 가야겠다. 네, 일본에 이적을 생각하고 2015년에 JRA 기수 면허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정식 기수가 된 거예요, JRA? 네. 이거 그럼 시험도 막 다 일본어로 보고 할 텐데 네. 굉장히 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엄청 그냥 표현하면 빡세죠. 아. 네, 빡세게 했다고 하네요. 자, 2차가 구술 시험이 있는데 구술 시험을 하려면 일본어를 자연스럽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일본어 배우려고요. 이 국영 방송이 이제 NHK 방송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 재패니즈 위스키의 탄생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네네. 이 마산이라는 TV 드라마였는데 사실 저도 이거 되게 좋아해서 본 드라마거든요. 저도 드라마를 보고 일본어를 많이 배웠어요. 그래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일본어를 습득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자 이렇게 다 어려워하고 하는데 이게 프랑스 사람이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근데 같은데. 르메르 기술은 지금 기수들의 이름을요 한자로도 다 읽는다고 해요. 그 정도로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프로는 프로입니다. 진짜 대단하죠. 대단하죠, 네, 진짜. 이렇게 일본으로 건너온 르메르 기수요. 성적이 증명하듯이 최고의 기수로 거듭납니다. 자, 해마다 너무 많은 우승을 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2015년부터 해마다 지원 우승합니다. 2015년 메자 엠블렘으로 한시 주모나일 우승을 하면서 2016년 사토노 다이아몬드로 국화상, 아리마 기념 등 지원 4승. 그리고 2017년 솔스타링으로 오크스 그리고 레이데오로로 1번 더비 지원 4승 그 외 합니다. 그리고 2018년 아몬드 아이로 트리플 티아라 3관 등 지원 8승. 대단하죠. 자, 그리고 2019년 그랑 아레그리아로 이 추화상 등 지원 5승을 해요. 그리고 2020년 아몬드 아이로 재팬컵 등 지원 8승.
2021년 숨을 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숨을 쉬고 너무 많이 우승을 하니까. 그러게, 예. 2021년 크로노제네시스로 다카라스카 기념등 지원 5승. 2022년 이퀴녹스 만나게 됩니다. 이퀴녹스로 가을 텐노상등 지원 3승. 2023년 이퀴녹스 얼마 전이죠. 재팬컵 등 우승하면서 지원 6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일본 기수들에 비하면 굉장히 또 짧은 기간인데 성적이 진짜 엄청난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또 큰 경주들을 우승을 많이 했는데 기억에 남는 대회들이 많을 것 같아요. 팬들이 사랑하는 경기. 맞죠. 네, 또 교수님이 또 기억에 남는 경주도 있으세요? 너무 혹시? 많은데. 아. 너무 많아요. 조금만 하세요. 네. 워낙 이 네. 기술 테크닉이 우수하신 분이라 너무 많아요. 근데 꼭 굳이 꼽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레이스는요. 사실 드라마틱한 부분은 없어요. 기승 테크닉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근데 2017년에 오크스 레이스였고요. 그리고 제일 좋아했던 말, 이때 이 옥스가 제일 좋아했던 말이 이제 솔스타링이라는 말이었는데 제가 이 말을 왜 좋아하냐면 부마가 영국에서요. 14전 14승 무패로 유명했던 네네. G1 10승의 프랑켈 그리고 모마가 2009년 프랑스 옥스 우승마인 그리고 G1 6승의 스타세리타 그래서 아빠가 10승이고 엄마가 6승이었어요. 그래서 소울스타링이 16강 베이비였어요. 16강 엄청나죠. 네네네. 부마 모마를 제가 다 좋아했던 좋아했다. 네, 좋아했어요. 근데 특히나 스타세리타는 이 G1 우승을 프랑스에서 우승을 할 때 옥스 우승을 할 때 르메르 기수가 우승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엄마와 딸을 기승을 하고 우승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르메르 그렇죠. 기수 그때 거의 반 울다시피 했습니다. 눈물이 많아요. 자, 그리고 뭐 사실은 뭐 드라마틱한 면에서는 네. 뭐 아몬드 아이하고 아몬드 아이 기승을 해서 세기의 상관만 콘트레일하고 이 대결을 했던 뭐 제피컵이나 아니면 이퀴녹스의 레이스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퀴녹스도 뭐 저희가 또 다뤘고 네네. 또 아몬드 아이는 한번 또 다뤄야 할 명마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좀 얘기를 하고요. 다른 레이스라면 사실은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레이스 전개가 좀 비슷한 레이스가 두 개가 있었는데 네네. 2017년에 레이데오로를 타고 기승해서 우승했던 일본 더비 그리고 이 올해예요. 올해 이제 국가상인데요. 두레차를 타고 우승했던 경기 이 두 개를 제가 좀 사실 레이스 패턴이 비슷한데 이 레이스를 보고 있습니다. 레이스 전개가 비슷한 레이스요. 어떤 레이스였길래? 좀 뭐 말하기 좀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이 경마 팬들이 대부분 이제 얘기하는 게 이 르메르 기수에게는 몸시계가 있다고 해요. 몸시계요? 네. 어떤 몸시계를 말하는 이제 신체 시계라고도 얘기를 해요. 직역을 하게 되면 네네네. 근데 시계를 안 보고도 네.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시간을 조절을 해요. 페이스 조절을 해요. 그런 의미인데 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그 능력을 발휘해서 그냥 이겨버리는 테크닉. 테크닉 어떤 네. 테크닉이길래? 우선은 이제 제가 그래서 국화상이라고 아까 네네네네. 말씀드렸잖아요. 그 국화상 얘기를 해보면 이 네네. 국화상이 몇 미터예요? 장거리죠, 3,000m. 네네네. 그러면 이 장거리 3,000m는 도주나 강선행을 하게 되면 마지막 결승 400~500m를 남겨두고 말들이 지쳐서 결국 스태미너를 보존했던 이 뒤에 있던 말들에게 역전을 당하는 게 그렇죠. 대부분이라고 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레이스 중반까지 중간 집단의 자리를 잡으면서 달리다가 마지막 라스트 스퍼트에서 스퍼트를 하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르메르 기수요. 그렇게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이번 국화상에서요. 1000m를 네. 1000m가 보통 체크 네, 라인이잖아요. 네, 네, 네. 1000m를 통과하면서 약간 슬로우 페이스라고 느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 갑자기 선두로 치고 달려요. 앞으로 2000m가 남았는데. 그래서 말의 페이스를 처음으로 선두로 들어가서 조절을 하면서 다시 강선 두 번째로 다시 내려와요. 네네네. 그래서 강선행을 선택합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요 라스트에 말이 지치겠지라고 다들 생각하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라스트에서요 계속 강선행으로 두 번째에서 갑니다. 근데 라스트에서 치고 나오면서 그것도 큰 차를 두고 우승하는 이변을 만들어 버리는데 이거 말고도 사실은 이퀴녹스가 항상 이 선행 집단에 있다가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두바이에서 도주를 해서 우승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이런 페이스를 주도하는 그만큼 이 말들에 대한 특성도 알고 본인이 페이스에 대한 조절도 잘하는 시계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도주나 추입으로 우승하는 것만 봐도 사실 굉장히 좀 짜릿해요. 보면 그쵸? 경마가인데 네네. 와 이게 레이스 주로 배분하는 게 힘을 배분하는 이런 게 참 대단한 것 그죠. 같네요. 안전성으로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닭기 이 레전드 그분 닭기 작가님이 르메를 천재라고 인정하는 것도 뭐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르메르 기사 사실은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런 페이스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들 저희가 처음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르메르 기사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뭐 굉장히 뛰어난 기사라고 말하는 건 너무 당연한 말일 거고, 근데 또 이런 뭐 실력적인 거 부분은 뭐 너무 당연하니까 그거 둘째치고 한편으로는 뭐 경우가 좀 다른 경우긴 하지만 네. 이제 르메르 기사 어쨌든 프랑스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일본으로. 이제 우리나라 기수들도 좀 해외에서 좀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전 좋겠다. 나갔으면 좋겠죠. 네, 네, 저는 저도 좀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역시 들었습니다.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경마계의 박지성, 손흥민이 그러면 누가 가야 되나? 서승원 기수라도 좀 갔으면? 좀 빨리 좀 독촉을. 네, 독촉을 할까요? 네. 오늘 그러면 르메르 기스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이제 호적 뭐 저희가 의례적으로 호적 얘기를 하거나 이랬지만 레이스 페이스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한 번 정도는 다루고 싶었어요. 너무나 페이스 조절도 잘하시고 테크닉이 기승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세계의 다섯 손가락에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르메르 기스에 대한 얘기는 이제 여기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시청해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말고 좀 해주세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